네, 아직도 지금 사드 문제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사드 북핵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ARF 회의가 개막이 됐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좀 이번에 좀 대비 무대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사드와 북핵 문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이 ARF 이 외교안보 장관 회담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회담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참여하는 이 동북아 영내의 각국, 특히 이제 우리 북핵과 관련된 육자회담 상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협의체 기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ARF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고 연초에 예. 그다음에 또 미사일 발사지 잇따른 또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판 승부를 벌였던 또 판정승 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 핵실험, 그다음에 사드 결정, 남중국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의 굵직굵직한 외교적 현안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한 복판에서 북한도 포함되고 중국, 미국, 우리 한국 모든 유관 당사자들이 모여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어떤 예. 또 최소한의 합의가 나올지 여기가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영내 현안들이 지금 불거진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국제회의죠. 네. 그래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지금 외교장관들이 다 모이는데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가 조금 주요 의제로 떠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제기하려고 하겠죠. 원래 예. 이 아프 회의라고 하는 것이 네. 자유롭게 영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이제 개진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예. 이게 무슨 그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또는 공신력이 있는 회의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90년대에 예.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다루지만 일종의 톡숍 같이 말은 하고 또 그 합의가 되면 의장 성명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력 있는 그 합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자 회담 당사국들이 다 모여 있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사국도 다 여기 지금 포함됩니다. 20여 예. 개국이 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진솔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합의를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인 만큼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예. 북한 핵 미사일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기하셨듯이 사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번 아프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회의가 아닐까 싶은 거죠.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우린 그냥 ARF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RF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처음 참석하는데 아까 뉴스 속보 나왔습니다만은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이 그 외교부 장과 중국 외교부 장과 같은 비행기로 왔다는 거죠. 예.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드 배치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중국과 북한이 밀착하는 그런 좀 상황이 돼버리지 않는가 싶은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리용호는 그전에 외무성 부상이었다가 이번에 5월 달에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외무상이었던 이수용이가 그 정치구원으로 격상이 되고 국무위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지금 외무상이 됐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다자협의체 지금 데뷔전이고요. 그다음에 리용호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영어에 익숙한 굉장히 국제통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평양에서 이제 이쪽 라오스로 오려면 중국에 나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왕이 부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게 된다면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네. 지금 동북아 전국 자체가 또 한반도 전국 자체가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날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했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단호한 입장과 격렬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한에 기울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에서 네네. 왕이 외교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에 ARF에서 양자회담을 열게 된다면 아마도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다자 무대에서 네. 북중 간의 이 돈독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함으로써 북중 간의 관계 회복을 좀 과시하는 네. 그런 아마 외교적 압박은 분명히 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측에서도 좀 윤병세 장관이 도착이 있습니다만 네. 윤병세 장관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설명하고 예. 지지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윤병세 장관과의 양자회담은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느라고 지금도 그 윤병세 장관과 왕이 장관의 만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예, 예. 얘기죠. 네, 지금 예, 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사드 배치 문제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우린 이런 무대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어떤 쪽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러시아 부분과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국이 사실은 지금 우리 한반도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이란의 그 미사일 문제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그 유럽 쪽에도 그 사드를 지금 배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덴마크라든지 또는 체코라든지 폴란드 지역인데 네. 지금 그런 계획은 있지만 일정 정도 이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했었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바로 이란의 핵 문제를 또 전격적으로 푸는데 굉장히 앞장섰거든요. 네. 같은 논리로 중국도 한반도에 대한 사드 배치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유일하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서 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네,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또 지금 그 리용호와의 어떤 그런 돈독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중국이, 그런 예. 중국이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드 배치를 더 적극화시키고 예. 주한미군이 빨리 사드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네, 네. 이것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건 중국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것이 네, 네.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통제용으로 지금 그 레이더가 설치된다는 걸 알고 그렇죠. 또 엑스밴드 예. 레이더보다 더 강력한 소위 그린파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예. 이스라엘로부터 배치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한 중국이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 배치를 적극화해가지고 무작위에 의해서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런 외교나 국방 정책보다는 차라리 예. 자기에 의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네네. 사드를 풀겠다 또는 철수시키겠다라는 쪽으로 하는 예. 것이 훨씬 효과적일 예, 겁니다. 그것도 강력한 협상용으로 써야 된다 그런 네네. 말씀인 거죠. 이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분명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방어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죠? 사드 배치는 뭐 매국 행위다, 네네. 쓸개 파신 매국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보면 우리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무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오히려? 사드가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예. 북한의 이른바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대남 군사적 위협 능력, 억지 능력이 일정 정도 훼손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반발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일 북한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거칠게 비난하고 있는 건요. 예. 그 미사일 능력 훼손되는 것 플러스 또 하나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대북제재가 지금 들어가서 네. 중국과 러시아도 그 2270호의 강력한 지금 이행 절차에 돌입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른바 이제 북한이 국제적 고립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가 결정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호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중국과 러시아를 드디어 대북 제재 공조 틀에서 빼낼 수 있다. 틈을 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예. 더 세게 북한 입장에서는 사드 반대를 중국보다 훨씬 더 세게 그리고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을 다른- 대신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중국에게 보내는 사실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드를 규탄하는 북한의 내용도 그 내용 컨텐츠를 자세히 보면 예. 미국의 세계 재패 전략을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국 간의 전쟁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국 배조행위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북한은 사드 배치를 중국을 대신해서 오히려 자기가 보이스를 높임으로써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예. 그런 아마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 우리가 처음 배치할 때 중국이 뭐 단호한 그런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아직은 뭔가 가시화되는 그런 조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그런 어떤 우리한테 뭐
뭐랄까 경제 제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칭다오시가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 축제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좀 통보를 했다는데 네.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중국이 스스로 그 이제 도광양해의 단계를 벗어나서 대국 굴기로 나가고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그 칭다오와 대구 간의 치맥 축제라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각국의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지역 축제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쪼잔한 중국의 예, 모습을 예.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아마 중국도 그 제재를 하고 싶어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중국도 그 세계 무역기구의 멤버이고 또 한중 간의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그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뭐 비관세 장벽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한국 내에서 음. 논자들 간에 중국의 제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 논쟁을 하는 자체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예,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중국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 특히 정부에서는 제재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그 군사 안보적인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한국 내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되는 거죠. 오히려 예. 뭔가를 해야 한국에 대한 지렛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중국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에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마치도 전전긍긍하며 애명불면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마당이라면 네. 좀 의연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거 아니라는 거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요. 예. 중국과 러시아도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좀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행태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역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네, 거죠. 네. 뭐 찬성하든 반대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공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드 외에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달라. 이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건데 어떻습니까? 분열은 북한이 원하는 장이라고 이제 휴가를 가시는데 이제 뭔가 또 성주 배치하려면 네. 해법을 내놓으셔야죠.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까 현재로서는? 일단 이제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전격 결정, 예. 그다음에 또 성주라고 또 전격 확정 이게 지금 예. 진행이 됐고 지금 국내 거센 반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그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니까요. 나는 이 고난의 빛을 그들 끝까지 가겠다. 이런 네. 아주 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지금 국회 야당들, 제1야당이나 제2야당이 예. 국회 비준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절차상 비준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정치적으로 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한 번도 설명이나 합의나 절차가 없었느냐. 네.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 협치 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제가 볼 때 정치적 요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네. 결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반대 세력과 또는 반대 진영과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성주 국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성주 주민이 연일 이 더운 무더위에 서울에 올라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결사반대를 예.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 정말 거기에 무슨 어떤 불순세력이 끼어서 하겠습니까? 불순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만 네네. 저는 그분들 마음은 정말 일차적인 감정은 그겁니다. 왜 우리한테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느냐.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예. 좀 늦었지만 대통령께서 아니라면 예. 정말 정부에서 나서서 성주 주민들에 대한 이 답답한 불만을 예. 정말 확실하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성주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전자파 유해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내놓고 예. 확실하게 공신력 있는 설명들을 해서 설득을 하고 예. 그리고 만의 경우 성주 주민들이 그것들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이것을 떠안아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내놓고 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지금 또 다시 청와대 경내에 머무르신다고 하는데요. 예. 대통령 임기 진짜 첫 해에만 거제도 저도 가서 좀 쉬시고 지금 연달아 3년째 지금 관저에 계시는 건데 계속 그러셨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국정이 좀 복잡하다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예. 관저에 계시면서 예. 다른 복잡한 고민보다는 네. 이 사드 문제의 후폭풍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지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도 계속 중국과 감정 싸움으로 가서 이것을 중국과 끝을 보자는 식으로 가지 말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 중국을 오히려 우리 편으로 견인할 수 있는 외교적 예. 기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예.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지금 설득하는 먼저 배치하기 전에 뭔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뭐 더 좋았겠지만 이미 결정된 마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고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아까 김근식 교수가 지적하셨듯이 예. 사드 배치가 이렇게 불가피한 안보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예. 그 소통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 예. 부분이 안 돼 있고 또 사드와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이 배치해야 된다 쪽으로 갔을 때 예. 소위 3노라 그래갖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필요한 것도 마치 또 반대하고 또 괴담까지도 지금 네네.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성주 군민들하고 예. 이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반발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이제 중축 미사일 방어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주한 미군이 지금 배치한다고 하는 성주의 사드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뭐 그 지대공 미사일 체제라든지 또 더 다른 그 사드라든지 팩3가 이제 필요한 그런 그 기점이라면 네. 적어도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국방부가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방어가 왜 필요한지를 쉽게 설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인센티브 얘기를 하고 전자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자파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전자파의 그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네. 소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평가 그걸 예. 사드 배치 전, 배치 과정 그리고 후에 예.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바로 성주와 같은 그러한 그 공공선을 위해서 일정 예. 정도의 양보를 요구할 상황이라면 그런 것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예. 또 그러한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네. 그런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형평성 있는 그러한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숙제고 그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라고 꼭 하긴 어렵지만도 계속해서 지금 뭐 미사일 발사 계속하고 있죠. 네. 미사일 발사하고 있고 또 핵탄두 탑재를 시험하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기부양정, 뭐 잠수함 훈련까지 네, 활발하게 네. 하고 있다는 거고 또 SLBM 잠수함까지 지금 예.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더 그런 쪽에 도발을 좀 수위를 높여나가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예. 국민의 한상을 하름으로써 이 평화로운 한반도, 그다음에 전쟁의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다들 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최근에 일련의 남북 관계나 한반도 상황을 보면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번에 4차 핵실험과 SLBM 발사 실험, 그다음에 무수단 발사 실험, 그 이후에 연이은 지금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사드라고 하는 이 수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배치를 결정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뭐냐면,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평화나 남북 간의 대화의 기운은 완전히 사그라들고, 남북 간에 누가 더 좋은 무기와 누가 더 강력한 무기와 누가 예. 더 센 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른바 군비 경쟁의 이제 이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순환에. 네네. 그래서 북한이 쏘아 올리면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사들여야 되고요. 또 북한이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온 좋은 무기에 또 무력화시키는 더 또 좋은 또 센 무기를 또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비 경쟁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군비 예.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아시지만 이른바 안보 딜레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강력하고 불패의 무기를 가진다 하더라도요. 그 군비 경쟁의 끝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예. 제발 북한이 우선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이 한반도의 이 군비 경쟁의 이 화약고를 벗어나서 평화롭고 그다음에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셈법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좀 결정을 하길 바라고요. 예. 우리 역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우리도 당당히 대응해야 합니다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네. 절반의 또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있고 협상이 있고 또 우리의 또 남북 관계를 통한 지렛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다른 방면에서의 한반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예. 평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야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사는 개인의 입장에서 네. 평화를 다시 한번 좀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정말 그 바람직한 건데
지금 7월 27일 북한의 입장에서 뭐 전승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휴전일인데 남북전의 그 휴전일인데 전승절 앞두고 지금 또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핵실험을 또 할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예.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길게 보면 예. 핵실험 가능성도 있고 도발 가능성도 있고 늘 열려 있고요. 예. 요번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이 그만큼 반발한다는 거는 사드 배치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역으로 보면은 네.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북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수단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 미사일의 고각 발사 이런 거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드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예. 보여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역설적이지만 사드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예. 것이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세와 도발 가능성, 특히 그 서해 NLL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도발이라든지 우리가 우려할 있을 게 수 굉장히 있겠죠. 많은데 8월에 사실은 또 울지 프리덤 가디안 또 훈련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북한을 억제하는 상당한 그 지금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사드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 경우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나 괴담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네. 그만큼 성숙한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그 군사적인 억지와 방어의 한 축에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그 21세기에 매우 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 긴장의 고리를 그건 분명히 놓아서는 안 그렇죠.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한반도의 이런 군비 경쟁보다는 뭔가 평화의 기운이 이루어지는 반전의 기회가 좀 모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발생한 끔찍한 독일 뮌헨 총기 사고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와는 관련이 없는 10대 정신질환 소년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SNS 계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의 한 쇼핑센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어린이를 포함해 9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총을 난사한 용의자가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져 IS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독일 경찰은 10대 정신질환자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Es gibt aufgrund der Untersuchung keinerlei Anhaltspunkte für einen Bezug zum IS. 실제로 18살 1한계 독일인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Dass sich in ärztlicher und sogar in psychiatrischer Behandlung befunden haben soll, das bitte noch mit Vorbehalt. Es soll sich hier eine 경찰은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난민 이슈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대형 총격 사건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방에서는 실탄 300발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학교에서 그부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SNS 계정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경찰은 용의자가 10대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 맥도날드로 오면 뭔가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연이은 테러로 말미암아 독일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끼 만행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테러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뮌헨 총기 난사 사건에 독일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알트마이어 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점검하는 한편 반인륜적 잔혹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던 데미지에르 내무장관은 급거 귀국해 치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독일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열차 도끼 만행 영향이 큽니다. 프랑스와 달리 대형 테러에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꼽혔던 독일이지만 일주일 사이에 2건의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선 지난 18일 17살의 파키스탄계 소년이 IS 전사를 자처하며 도끼와 흉기를 휘둘러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The authorities, security officers do everything possible in order to prevent attacks in future. But today I wish to think of the victims and their relatives. 특히 두 사건 모두 테러 조직의 선동에 취약한 10대들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독일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또다시 김무성과 서청원, 서청원과 김무성 두 계파 수장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맞붙었던 2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앞세운 대리전이라는 겁니다. 홍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은 계파 청산에 앞장서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 화합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뒤에서 역할을 하면 내가 다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서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틀 전인 오는 27일 친박 의원 50여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과 최경환 의원이 빠진 채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친박 후보들의 교통 정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에 맞서 비박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주로 비주류 성격의 후보들이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중에서 1등한 사람을 밀겠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정병국, 김용태, 주호영 의원의 단일화 논의부터 본선 레이스까지 마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김무성, 서청원 두 진영의 수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승욱입니다.